안녕하세요. 덕당 철학관원장 덕당 김명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나머지 코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들창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코를 가진 사람을 상학에서는 산재형이라고 해서 대체로 빈궁한 상입니다. 산재형이란 재산이 다 없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식주가 불안정하고 일생 살림이 매우 가난하여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입니다. 콧구멍이 뒤집어진 코는 재물 창고 열쇠가 없이 다 열어놓은 격이라 하루 걸러 쌀떡이 비게 되는 팔자이니 반드시 비난하게 되는 상입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안에 콧구멍이 다 보이는 들창코는 재산과 배우자가 다 빠져나가 없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매사에 신경을 써서 재물이나 배우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콧구멍이 들린 들창코인 사람은 선천적으로 폐와 방광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폐와 방광 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코를 가진 사람들은 방광의 이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야뇨증이라 하여 어릴 적부터 방광의 기능이 좋지 않게 되어 밤에 자면서 이불에다 오줌을 싸는 증상이 있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방광 쪽으로 좋지 않은 증상들로 고생하게 됩니다. 오줌을 싸고 나서도 잔뇨감으로 인해 시원하지 않게 되며 소변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뇨병과 같은 그런 병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매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코에 살이 없고 야이면서 뾰족한 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에 살이 없어 뾰족하면 대체로 고독하고 재물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코는 심성이 예민하고 까다로우며 모질어 배우자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갈등 충돌이 많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마 못할 짓을 함부로 하는 상입니다. 덕과 자비로움이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코가 지나치게 뾰족하면서 얇으면 중년 이후에 되는 일이 없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며 고향을 등지고 타지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러한 상이 됩니다. 콧구멍이 전혀 안 보이는 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콧구멍이 완전히 덮여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돈을 지나치게 아껴 모을 줄만 알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 줄 모르는 야멸차고 인색한 그런 수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추진력이나 승부욕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극적이 되어 발전성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추진력이나 승부욕이 약해져서 움츠려 드는 것도 다 폐의 힘이 약해져서 기가 적어지게 되어 소극적으로 변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코가 다른 오간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 코만 지나치게 큰 사람은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고 독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상학에서는 얼굴, 귀, 눈, 코, 입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작은데 코만 지나치게 커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일찍 단명하거나 말년에 고독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코만 지나치게 큰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과의 어떤 인연이나 정, 덕이 부족하게 되어 외톨이로 외롭게 타향을 떠돌아다니게 되거나 객사하게 되는 그러한 상이 됩니다. 가정이나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여 이동 변동수가 많으며 일의 끝마무리가 신통치 못하여 결과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 쉽게 됩니다. 매사에 시작은 쉬우나 끝이 없고 한 군데에 안정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콧등의 때깔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때깔이 좋지 않다는 말은 콧등의 색깔이 거무틱틱하거나 기미가 낀 것처럼 색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50대 이전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코의 가운데에 기미가 끼어 있거나 거무틱틱하게 색깔이 나쁜 사람들은 비장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소화기능장애, 또 위통증, 소화가 잘 안 되어 가스가 차는 더부룩한 증상, 변비 또는 설사 등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 고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두지 말고 비위의 기능을 보육해 줄 수 있는 찹쌀죽을 20일 정도 꾸준히 먹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50이 넘어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하게 되어도 콧등의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되거나 나빠지게 됩니다. 코의 중앙이 심하게 검어지게 되면 이때는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고생하게 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되고 입술이 바싹 마르며 불안초존하게 되며 식욕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기력이 고갈되어 일어나 있지를 못하며 항상 드러누우려하고 뒷목이나 허리 통증, 가슴과 배의 옆구리 등 모든 근육과 뼈골이 아프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폐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기침과 함께 목에 가래 같은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생겨 뱉어내려 해도 잘 뱉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평상시 혹시라도 콧등에 검어지는 색이 보이면 이때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조심하여 신경 써서 건강관리를 해주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콧등에 거무스름한 색도 없어지게 됩니다. 코가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혈색과 기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의 색이 누런 황색이면서 윤택하고 맑아야지 붉은색이거나 청흑색이거나 김이나 주근깨, 점, 주름 등이 있는 것은 모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코라 하더라도 혈색이 탁하고 기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혈색과 활기는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나 운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가 삐딱하게 휘어진 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의 모양은 사람의 덕량과 재능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코의 뼈가 삐뚤어지면 좋지 않은 코입니다. 코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대들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반듯하게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코는 용심의 외표, 즉 마음의 씀씀이가 밖으로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코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코가 똑바르게 서 있으면서 풍요하고 윤택하면 그 마음도 반듯하고 여유롭고 느긋한 것이고, 코가 삐뚤면 성격도 모나고 여유가 없으며 편견이 심하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코가 삐뚤어지거나 기울게 되면 대체로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생을 살게 됩니다. 상학에서는 코가 우측으로 굽게 되면 처가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고 좌측으로 굽게 되면 나이 들어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가 어느 한쪽으로 삐뚤게 되면 의식주가 빈궁하게 되고 콧대에 살이 없고 뼈가 드러나 뾰족하게 되면 재물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코가 휘어진 경우는 척추가 휘어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코가 삐딱하게 휘어진 사람은 흉추나 요추가 휜 것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에 문제를 일으켜 오장육부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간이나 심장 등의 장기에도 문제를 일으켜 신경이 예민하게 되고 가슴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눈이 청명하지 못하고 침침하며 등, 뒷목, 어깨, 허리가 유연하지 못하여 뻣뻣하고 통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중의학 추나요법에서는 코의 모양과 위치를 바로잡고 폐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찰비양이라는 식이 있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마루 양쪽 비양혈을 틈이 날 때마다 자주 50회 정도 열감이 날 정도로 비벼주고 콧망울 옆 영양혈을 20초간 지압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를 비양이라 그럽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비양혈을 이렇게 50회 정도 열감이 날 정도로 이렇게 비벼주신 다음 여기 바로 영양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향기를 맡게 한다라는 그런 혈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20초간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20초간 3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코를 똑바로 세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추나요법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만성 비염을 예방 치료하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코의 모양과 위치를 바로잡으며 콧망울을 봉긋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